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언니 혜인이 엄마, 담비 엄마, 비비 엄마, 담비 엄마, 안녕하세요. 좀 촌스러워 된다니까 지금. 긁어줄게 내가 대신. 혜인이 엄마예요. 비비 엄마예요. 담비 엄마예요. 반가워요. 네, 저희가 지난주 동안 잘 계셨는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네. 그 서초동 집회 구경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 조국 네. 수호하자는 그 집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근처에서 마침 또 뭐가 있어갖고 갔다가 그냥 네.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해갖고 감기가 걸려갖고 고생했어요.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네. 내가 거기 집도 근처고 해서 거기 네. 갔었을 때 10,000명? 많아봤자 10,000명 이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200만 명으로 튀겨져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주 뻥튀기 200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 서초동 길이 네.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죠. 네. 남부터미널까지 네. 200만 명이 들어갈 수 없고, 네. 그것도 끼워넣나? 이준석 의원이 서초역하고 교대역에 그날 4시부터 저녁 때까지의 그 인원 지하철, 지하철 10만 정도 됐다고 왔다 갔다 한 게 10만 명이랬는데 네. 실제 거기 가 있으면 한 10,000명 이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200만 명이라고 저기 아예 대놓고 언론들이 그렇게 하니까 참 웃기다 싶고 뭔가 이제 그 검찰을 압박하려는 그런 명분이 그렇죠. 국민의 뜻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뭐 그거죠. 서초동 그 법원 앞에 나가서 그 꿀 들은 사람들만 국민이에요? 우리처럼 집에서 그러네요. 있었던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가?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아니, 게다가 만약에 처음에 막 10만 명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것만 해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했었을 때 200만 명 그러니까 갑자기 택도 없는 거짓말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네. 거리가 10만 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거리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 네. 자체를 믿지 않죠. 근데 네. 이게 너무나 한심한 게 네.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다뤄주고 그걸 또 언론에서 발표한 거를 정부 여당에서 그걸 또 받아서 하고 청와대도 그걸 인정하고 믿는 분위기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 자신감에서 자신감을 확 그런 올렸죠.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겠죠. 맞아요. 아니, 제가 그때 굉장히 막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서초동 검찰청 바로 앞에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만 모여드는데요. 굉장히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드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뭐 정말 뭐 대단한 거창한 그런 걸 수호하기 위해서 모였으면은 괜찮은데 화창하게 생긴 사람들이 조국을 수호한다고 모이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범죄를 은폐해주자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범죄.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 조국을 수호하는 그 유치장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예? 무슨 가족 범죄단에다가 무슨 범죄 종합선물 세트인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뭐 수호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유치장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데려오신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냐. 이제는 범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걸 초등학교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다 데려왔는데 그 초등학교 어린애들한테 걔네가 나중에 알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제대로 알면 아니면은 정말 범죄를 갖다 저지르는 걸 조기교육시키려고 지금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막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좀 깨달은가 싶었는데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고 사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굉장히 좀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자괴감을 훨씬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가 홍콩보다 못한가? 시민 그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홍콩보다 우리가 더 못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 그 10,000명 정도조차도 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조국을 수호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갈 때 늦어갖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냥 전철 타면 갈 거를 거기 가니까 다 막아놨다고 택시가 그쪽으로 못 간다고 그래서 돌아서 다른 방배역에서 또 전철로 갈아탔는데 그 택시 아저씨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택시가 좀 이상했어요. 뭐냐면 보통 택시 아저씨들이 거의 요즘에 우파 발언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경기가 어렵고 요즘에 뭔가 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택시 아저씨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그 택시는 하얀색에 뭐 파란색으로 뭐가 돼 있었나? 좀 특이한 택시를 탔는데 그 아저씨가 벌써 젊어요. 보통 택시 아저씨들 늘 나이 드셨잖아요. 근데 젊고 이 노동 조합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기가 장난 아니게 센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막아놨는데 막 이러면서 좌파 발언을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무슨 60군데를 네. 압수수색을 하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조국 수호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 귀에 눌려가지고 세게는 말을 못하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요. 제가 내가 막 그랬더니 막 화내시다가 그만 얘기하자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해줬죠. 조국 처남이 있는 해운사가 북한 석탄 퍼넣는 거 아세요? 조국 처남이 있는 해운사가 북한 석탄 퍼넣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보셨냐고, 어디를 봤냐고. 그래서 물 믿겠다. 나 왜 조선일보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그래서 조선일보 그랬는데 그치, 그렇죠, 막 이래. 한겨레 내가 믿을만 하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딴 데를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벌써 경제신문부터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계시면서 검찰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압박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북한에서 근데 이게 걔네가 하는 말들을 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권력이 센 쪽이 강압 수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권력에 대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뭐 정치 검찰이네 뭐네 그러면서 뭐 꼭 이쪽에서 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여권이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인데 그러네요. 그 권력에 붙어야지 검찰 개혁을 또 해야 되는 건데 권력에 반대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약간 뒤집어 씌우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항상 좌파들이. 마치 재벌이 나 오늘 밥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그런 얘기면 이게 재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날 기분이 가면서부터 안 좋았는데 그 택시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택시를 타보면은 택시 타다 생겼잖아요. 타다. 언어 없는 그런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라고 택시 아저씨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셔요. 근데 제가 그날 탄 택시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협동조합 택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 그럼 택시 회사, 막상 택시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파이를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죽지 않을까. 죽으라는 얘기 아닐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페이가 있어요. 그거는 제로페이. 제로페이 이런 거는 카드 회사가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데 나라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떡하냐 이런 기사를 낸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이나 기업들 이런 사적인 먹거리들을 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씩 먹어 들어가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 회사도 이 택지 개발 이런 거 다 이제 나라에서 하기 시작한 게 뭐 노무현 때 요때부터 나라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나라가 번단 말이에요. 그쵸. 국가가 벌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 사업 하시던 분들도 아니 땅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한다고 다 묶어놔갖고 나라에서 한다고 묶어놔갖고 맞아. 개발할 땅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먹거리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유치원도 가져가잖아요. 지금 기업 교육도 공교육 쪽으로 가잖아요. 유치원은 뭐 국가가 가져간다라기보다 가져가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그거의 핵심은 그거죠.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가는 거죠. 그쵸, 그거는 교육은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 역할을 지금 어쨌거나 유치원은 개인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인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유치원 하나 세우는데 거의 50억에서 100억 사이 들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홀라당 그걸 그냥 재산권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적폐로 몰아서 재산권을 가져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국이 사태 같은 문제는 자꾸 저들의 좌파 우파의 진영 논리로 가면 저들의 프레임이 계속 저는 시험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좌파 우파에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그들이 좌파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런 짓을 저지르면 우리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럼요. 이제 우리 내에서도 네, 문제가 그런 생기면은 부분인데 이제 반성해야죠.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우리들 개인들조차도 그게 좌와 우의 대결처럼 그렇게 가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조국의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음. 범죄의 용의자로서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정상적인 그 보통 시민들 그 범위 내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그 사람은 진짜 하늘이 뭐 진짜 뭐 무슨 오늘 뭐 1,000원을 진짜 내려준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나 많은 그런 행운이 늘 따랐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행운을 가장한 조작이고 맞아. 행운을 가장한 범죄였겠죠. 그렇죠. 물론 그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런 불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뭐가 쿵 떨어지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했듯이 이게 비유에 맞진 않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아등바등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거짓말 시키는 거를 맞아. 진짜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살았는지 그런 도덕성,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조국의 문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우린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고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하면서 자식들 진짜 죽어라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진짜 너무나 편한 이렇게 뒷구멍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뭐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도 이제 편법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연주를 하고 권력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뒤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 단어를 말씀해 보세요. 헬조선입니다. 진정한 헬조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바로 헬조선이었는데요. 그때가 진정한 헬조선이었는지, 지금이 진정한 헬조선인지, 그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었어요. 저도요. 외국에 가면요, 네. 외국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참 살기 좋아. 네, 부러워. 저는 그랬는데 그런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그게 없어요. 선동이었죠. 예.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진정한 헬조선은 외국에서는 지금 헬조선, 지금의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신봉하고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뭐 그런 것도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을 옹호하고 서초동에 나와서 정당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검찰을 와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래. 법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진짜 심각하죠. 그리고 네. 대한민국에 살기 싫어 진짜. 맞아. 내가 정말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저거를 하려고 해도 이 민주주의라는 그 또 부작용이 그런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그렇지. 그게 다수가 선택한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어쨌거나 민주주의의 맹점이 다수가 선택하면 그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이 끝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요, 음. 아예 민주주의 시작할 때부터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다수의 어리석은 판단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갖고 만든 것이 사실은 의회. 그죠? 의회에 그다음에 선거제도도 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 민주주의가 들어올 때는 너무나 많이 사실 공짜로 들어왔죠. 그래서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네. 한 번 잘못 뽑으면 네.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체 나라의 전체 국민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라리 외국처럼 결선 투표 같은 방법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 그냥 몇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다수의 표를 더 획득한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1위와 2위를 진짜 다시 갖다 놓고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걸 맞아. 하면 어떨까? 물론 음. 제가 잘 이런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그런 부분들에 잘 몰라서 이런 말은 걸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명한 선택을 한 소수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그 다수의 그 선택 때문에 너무나 갇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좌와 우의 대결이 돼서 좌가 50%가 넘는지 우가 50%가 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결선 투표를 하면요. 왜냐면 둘이 남게 되면 좌와 우의 대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파를 안철수 씨랑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나눠 가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40%, 41%를 득표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면 이제 좌와 우가 나뉜 상태에서 진짜 어느 쪽이 더 많은, 소위 말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41%가 정말 최대치로 끌어들인 그런 수일 수도 있거든요, 좌파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 중도들도 맞아요. 많아요. 중도도 많고 네. 정치에 네. 관심 없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많죠. 정치 근데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그러니까 물론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누군가를 나오면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그렇죠. 하는데 네.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지난번에도 뭐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문재인 공약이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는 나라. 이게 도대체 대통령 공약이- 선거 전에 아. 공약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공약도 안 보고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네. 사람 보고 그냥 뽑고 이미지 보고 뽑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 그러니까 보고 맞습니다. 뽑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사람 추종하죠? 많아요. 그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랑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나을 때도 많아요. 네, 그 사람이랑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추종할 수 있는지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난 제일 웃겼던 게 네. 윤서인 씨 유튜브가 있어요. 네. 만화 하시는 분. 근데 네. 한 번은 네. 그때 대학교 평준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때 막 했는데 그게 뭐가 이슈가 됐냐면 부산대 학생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했나 했더니 그 대학교들을 저도 그거 맞다. 평균적으로 해서 강원대하고 그룹을 묶는 그때 거야. 강원대하고 맞다, 단대 맞다. 학생들이 한남동에서 이제 죽전으로 옮겨서 죽전회가 있잖아요. 캠퍼스가 가 있는데 뭐 죽전에 단국대 학생들이 그때 집회를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 평준화를 하면서 나중에 클러스터 이렇게 묶어가지고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집 옆에 있는 학교를 보내겠다. 부산대가 결과적으로는 부산대하고 명문대지. 부산대하고 강원대하고 단국대하고 칼빈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묶으면 칼빈대. 단국대 사람들이 데모하고 부산대는 또 부산대가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 윤서인 씨 말이 그거야. 너희 투표할 때 몰랐니? 공약을 좀 보고 해.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어. 왜냐? 이거 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모르는 거야. 이게 서울대 연고대하고 네. 단국대 이렇게 묶이는 이런 상향에서 이렇게 묶이는 평준화가 아니라 네. 하향 평준화였어. 네. 너희가 몰랐던 거야. 그러네. 그런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네요. 얘네들이 자기네가 뽑아놓고 자기가 당한 거야. 거기에서 맞아. 이제 네.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윤서인 씨가 말했던 그 핵심 얘기가 니네가 지금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항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니네가 만약에 서울대랑 같이 묶인다 묶였으면. 그러면 그치, 할 리가 없죠. 묶인다면 니네가 데모하겠니? 그러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 정부는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걸 대놓고 하향 평준화다라는 말을 안 했지만 뻔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들여다 보이는 건데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맞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산화나 이런 고려연방제나 이렇게 똑같이 잘 산다는 게 본인보다 잘 사는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보다 못하는 쪽하고 같이 하향 엮으려고 평준화가 되는 우리 거라고. 이 네. 중산층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자금이든 보조금이든 그냥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출
대출이든 뭐든 그냥 막 주기 시작해. 나라 세금을 그냥 함부로 막 써요. 그 다음 정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반대하는 그 야당 또는 정책을 바꿔주든가 그 돈을 끊으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어디 계속 욕을 하게 되고 액수를 줄이면 또 그 반대파를 불만이나 이런 걸 표출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선은 뭔가 어렵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 혜택인 것처럼. 근데 그거를 끝까지 줄 수 있냐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엄청 많이 뽑아 갑자기. 그 쓸데없는 그 직업들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막 만들어. 근데 그걸 끝까지 갈 수 있는 정책들이냐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우선 자기네가 지금 국민들을 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거죠. 조삼모사처럼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다가 끊기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더 힘들고 뭐 정치적인 자기네들 그 세력 안으로 이제 계속 그 넣는 작업 중인 거죠.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정권 바뀌고 나서 일이 지금 더 잘 되고 자기 와이프도 전라도인데 거기 공무원이라 거기서 전라도의 딸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굉장히 혜택 같은 어떤 그 라인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우파 집안이야. 우파 집안인데 뭔가 굉장한 라인으로 지금 엄청난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정권이 그래서 좋은 우파인데 근데 그 사람 말로는 또 자기 친구들이 구청에 있던 공무원들인데 다 쫓겨났대요. 어머, 진짜요? 동사무소로 다 발령내고 그 자리를 다 좌파로 채웠대. 아이고, 자기 라인들. 그렇게 라인을 계속 자기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는 이 뭔가 비리나 또는 어떤 정책이나 뭐에서 있어서 꿍꿍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점을 좀 파헤쳐야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제보할 거리들도 사실 좀 갖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정권들인데 이 조국 사태가 터지고 조국 펀드에서 내가 그거에 대한 퍼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거에 대한 형체가 안 드러나고 있었는데 뭔가 증거가 조국 펀드에서 다 드러났어요. 네. 뭐, 이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우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그렇지만 또 그들이 또 어떻게 정권에 이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2부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